안녕하세요. 건강 챌린지 플랫폼 하루조각 16조입니다. 순서는 프로젝트 소개, 전체 아키텍처 구조와 기능적 이슈, 고객 반응과 개선점, 최종 성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늘 지쳐 있어서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지만 의지가 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는 덜 받으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기획한 것이 바로 하루조각입니다. 저희는 챌린지 실천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샷 게시 기능, 채팅 기능,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한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인증한 하루가 조각이 되어 보석 같은 구슬이 된다는 컨셉에 맞게 포인트는 조각으로, 레벨은 구슬로 정했습니다. 서비스 흐름은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챌린지 플랫폼 하루조각입니다. 먼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볼까요?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메인 페이지에 오셨다면 이제 챌린지에 도전해야겠죠? 메인에서 배너에 보이는 공식 챌린지나 여기에 있는 신규 챌린지에 참여할 수도 있고 현재 하루조각에서 가장 핫한 챌린지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찾는 챌린지가 따로 있다면 검색창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관심 있는 태그를 클릭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챌린지를 더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그래도 없다면 직접 챌린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챌린지에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해보세요. 매일매일 인증샷을 올려서 챌린지를 열심히 실천한 모습도 보여주고 함께하는 친구들도 응원해준다면 챌린지를 더 즐겁게 달성할 수 있겠죠? 챌린지를 끝내거나 인증샷을 올리면 조각을 모을 수 있고 그 조각을 모으면 예쁜 구슬로 레벨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같이 건강한 습관도 만들고 귀여운 구슬도 하루조각에서 모아볼까요? 네,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챌린지 참여, 인증샷 게시, 포인트 지급 총 3가지인데요. 챌린지 참여는 시작 전에만 참여 가능하고 시작 날부터 인증이 가능하도록 스케줄러를 이용해 설정했습니다. 인증샷 게시는 하루에 하나씩만 가능하고 수정 삭제도 게시한 당일에만 가능하며 첫날 인증샷을 올리지 않는 경우 강퇴시키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포인트는 인증했을 때 참여자의 50% 이상이 응원을 해줄 때와 챌린지가 끝난 이후에 지급됩니다. 프로젝트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엔드는 채팅을 위해 레디스를 사용했고 배포 자동화를 위해 젠킨스를,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는 엔진엑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를 사용했고 이미지 파일 관리나 배포를 위한 정적 파일 관리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S3를 사용하였으며 HTTPS를 위해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레디스는 펍섭 기능과 인메모리 기능을 통한 채팅 기능 구현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젠킨스는 웹훅을 통해 개발 속도를 올려주고 팀원들과 API에 대해 직접 테스트하기 좋다고 판단해서 사용했습니다. 엔진엑스를 통해 챌린지 상태 관리와 인증 관리를 위한 스케일아웃, 그리고 공식 챌린지를 대비한 트래픽 처리를 했고 쿼리 DSL의 경우에는 JPQL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오류를 해결하고 코드의 유지 보수와 확장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이슈입니다. 프론트에서는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보고 해결해 나갔는데요. 먼저 검색에서 챌린지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챌린지 데이터를 불러온 뒤 프론트에서 필터링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챌린지가 많아지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태그로 분류된 챌린지만 받아오는 API 요청 버튼을 다음 그림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또한 로그인에는 리프레시 토큰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요청이 생기면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인터셉터를 통해 재발급 과정의 요청을 모아두고 유효한 토큰을 갱신 후 다시 그 요청을 전송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채팅에도 무한 스크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보통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하면 바로 스크롤이 제일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저가 메시지를 입력해 메시지 리스트를 갱신을 하면 무조건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보내는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무한 스크롤을 적용하면 기존 대화를 보기 위한 요청으로 인해 메시지 리스트가 갱신이 되고 앞서 구현한 코드 때문에 강제적으로 스크롤이 하단에 위치하게 되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API 요청을 할 때 그 전의 위치를 기억하고 바로 내려가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첫 번째로 챌린지에 참여만 하고 인증샷을 올리지 않거나 관련 없는 인증샷을 올리는 유저에 대해 처리를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유저들은 챌린지 진행에 부정적이라 판단을 하고 강퇴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자료에 나와 있는 강퇴 기준은 서버로 보내는 API 요청이 따로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강퇴시키기보다는 오른쪽과 같이 스케줄러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유저 피드백에서 하루만 인증을 안 해도 강퇴당하는 건 가혹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작일에 인증하지 않은 경우에만 강퇴 처리를 했습니다. 유저 강퇴 이후에 다시 챌린지의 잔여 인원을 체크하여 남은 총 인원의 50%가 응원한 인증 게시물이 있으면 인증 유저에게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포인트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 3포인트나 지급되는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엔진X에서 인스턴스가 3개가 돌아가고 있고 모든 인스턴스에서 스케줄러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설트가 3번 발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한 개의 인스턴스에만 스케줄러를 적용할 수 있게 변형했고 젠킨스의 스크립트도 다음과 같이 변경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량이 많은 메인 페이지에서 API 쿼리문이 20개 이상이나 나와서 알아본 방법인 패치 조인과 쿼리 최적화를 하였고 그 결과 2개까지 줄였습니다. DTO를 적용해서 쿼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저들이 삭제한 인증이나 챌린지를 삭제가 아닌 true에서 false 상태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중에서 true인 것들만 가져올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덱싱을 하였습니다. 화면처럼 스테이터스와 프로그레스를 같이 인덱스로 지정해서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인덱싱을 했습니다. 기술적 이슈를 해결한 뒤에 사이트를 배포했는데요. 실사용 유저분의 피드백 중 검색 페이지에서 버튼을 눌러야 태그에 맞는 검색이 되는 게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프론트에서 하지 않고 서버로부터 태그에 해당하는 챌린지를 받아오는 버튼 추가로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이 버튼이 유저에게는 불편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를 통해 태그를 누를 때마다 API 요청을 하게끔 설정했습니다. 또 아주 좋은 피드백 중 하나가 바로 욕설 필터링 제한이었는데요.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불특정 다수와의 익명 대화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욕설 데이터를 어디에 가지고 있을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DB에 저장해 놓는 방법과 파일화로 외부에 저장해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오고 레디스를 통해 서브되기 전 필터를 할 때마다 DB와 비교를 하면 DB 요청이 많아질 것이고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이를 읽어와서 리스트로 일시 저장을 한다면 첫 번째 방법을 통한 부하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비스에 카테고리별로 만들어져 있는 챌린지 수는 생활습관 11개, 금연금주 8개, 운동 6개이고 총 사용자 수는 69명입니다. 하지만 챌린지 플랫폼인 만큼 유저의 꾸준한 이용이 필요한 사이트여서 아직까지 유의미한 수치의 결과값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약간의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실사용 유저 중 90%는 모바일을 통해 사이트를 이용했으므로 모바일 버전 화면 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챌린지가 끝날 때마다 받을 유저들의 피드백의 경우 전에는 노션으로 공유했으나 이후 GitHub 이슈를 통해 피드백을 트래킹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루조각 심리조의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N+1 관련 이슈 또는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발표장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